최신 기출문제 2015년 2급 상시 1번 문제죠. 그렇죠? 지금 129페이지의 기본작업 1번 문제입니다. A 세 번째부터 데이터 입력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는요, 입력했다고 치고 요거는 넘어갈게요. 기본작업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의 첫 번째부터 F의 첫 번째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 직접 쓰셔도 되고요. 직접 쓰셔도 되고 고르셔도 돼요. 엔터를 탁 치면 그 다음에 크기는 20 굵게 밑줄 자, 그 다음 상공은행 대출 현황표에 대출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래요. 한자키 누르면 되겠죠? A3부터 F3까지는 셀 스타일에 강조색 5 밑에 강조색 5라고 있어요. 그렇죠? 누르시고 가로 가운데라는 건 그냥 가운데예요. F4에서 F14까지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고 원자 붙이니까는 그리고 전체 영역 잘 안되세요? 도와드릴게요. 기본 작업 3번 하프 마라톤 결과표. 자, B의 세 번째 셀에 집어넣을 거예요. B의 세 번째도 선택해 놓으세요. 자, 열기. 그리고 여기 와서 뭐 해라? 모든 파일. 그러면 여기에 하프 마라톤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보일 거예요. 아까는 엑셀 파일이었어요. 엑셀 파일이니까 당연히 하프 마라톤은 텍스트 파일이니까 안 보이는 거고, 얘를 뭐로 모든 파일로 바꿔 놓으시면 밑에 텍스트 하프 마라톤 나올 겁니다. 열기. 자,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게 맞고요. 보아하니까 쉼표로 되어 있네요. 문제지 들어가서 하프 마라톤이라는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다음 쉼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뭐를 빼놓고 가져오라는 건 없죠. 어떤 계열은 어떤 항목은 가져오지 않은 뭐 이런 거 없죠. 다음 마침.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떴을 거예요. 그럼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셔가지고 밑에 보시면 우리 문제지 있거든요. 거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하프 마라톤 결과는 닫으셔도 됩니다. 삭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복사하고 나서 붙여놓고 닫으세요.
복사해놓고 닫아버리면, 그냥 닫아버리면 붙이질 못했으니까 얘를 다음에 써먹을 거냐 말 거냐 물으면 다음에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닫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단은 결과치에다가 답안지에다가 결과를 붙여놓고 나서 아까 그 파일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너비가 절대로 건드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에 가서 여기다 놓고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라, 텍스트 파일로 가져와라 그러면은 똑같이 가져오기는 해요.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비가 건드려졌죠? 너비가 건드려졌잖아요. 이렇게 얘는 넓은 데 비해서 얘는 좁아졌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면 우리가 실행 취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실행 취소가 안 되니까는 얘를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너비를 건드렸잖아요.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써있는데 분명히. 그러면 얘는 5점에서 뭐다? 땡 이거예요. 부분감점이 아니라 5점이 그냥 땡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로 가져오면 안 된다. 이거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열기 눌러서 여기 있는 텍스트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출력이 되면 얘를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결과 화면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장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닫으시면 되는 거고, 예. 그래야 너비가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함수 계산 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분유가 식품인 제품의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조건부 평균이죠? 조건부 합계죠, 합계. 근데 지금 분유가 분유. 식품이 분류가 식품. 분류가 식품? 네, 분류가 식품이고 요렇게 조건을 잡으면 되겠네. 뒷섬 쓰면 요렇게 쓰면 되고. 근데 뒷섬은 없는 것 같아요. 썸이프, 카운트 이프, 에버리지 이프 중에 골라서래. 당연히 썸이프죠. 월커니. 자, 볼게요. 여기다가 는 썸이프 괄호 열고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누르시면 되죠. 만약에 함수 마법사를 필요로 하면. 그럼 첫 번째 레인지 크리테리아 썸 레인지 나오는데 레인지는 뭐라고요? 식품인지 전자인지 찾는 데가 범위가 되고요. 이때 조건은 뭐다? 식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식품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럼 자동으로 따옴표가 들어가고요. 썸 레인지는 뭐죠? 합계를 실제 구할 범위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결과가 144, 188, 400 하고 보이네요. 예, 확인 눌러주면 답 되겠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는 썸이프 괄호 열고 범위 블록 잡고 컴마 따옴표에 식품이란 글자 대신에 A의 세 번째를 클릭해도 되고 A 여섯 번째 클릭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컴마 합계 구할 범위 판매 총액이니까 이쪽 범위 잡아주고. 어렵지 않은 함수 중에 하나. 예.
그 다음 문제. 판매량. HLOOKUP과 랭크를 구하라 그랬는데, 는 HLOOKUP을 써야 되겠죠? 는 HLOOKUP. 그 다음에 뭐를 구하는 거죠? 랭크를 써야 되니까 랭크를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데, 랭크가 없으니까 함수 추가, R로 시작하는 함수를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죠. R로 시작하는 랭크, RANK 여기 있네. 그렇죠? 자, 랭크 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내 판매량이 어디에서? 우리 반 판매량 중에서, 그리고 F4번키 누르는 거죠. 이때 오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큰 숫자가 1등입니까? 자,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지 말고 HLOOKUP으로 들어가 버릴게요. 그냥 저 상단에 있는 HLOOKUP 함수를 클릭하면 이제 HLOOKUP 안에 랭크는 처리가 됐어요. 랭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찾고자 하는 값이죠. 너 몇 등 했니? 라고 찾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1, 2, 3등이죠. 얘도 어떻게 됩니까? F4번키 눌러야죠. 이때 순위가 첫 줄이고 결과가 두 번째 줄이니까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되고요. 이때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 4등, 5등, 6등, 나머지는 다 장려죠.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죠. 그냥 1등은, 2등은 그렇지만 3등서부터는 다 장려니까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쓰는 거죠.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안 쓰죠.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HLOOKUP, VLOOKUP에서 옵션 꼭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필기실기에. 자, 이렇게 되면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HLOOKUP에서 아래에 있는 순위에 의한 결과를 출력하는 건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HLOOKUP 또는 VLOOKUP 앞에 가로 열고 첫 번째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너 1등이니 2등이니 3등이니 몇 등이니 찾는 거죠. 그 순위를 뭐로 찾은 거야? 랭크로 찾은 거고, 그 랭크에 해당하는 순위를 아래 표에서 찾아야 되니까 아래 표도 당연히 F4번 달러가 들어가고, 랭크 함수에서 내 점수가 참조 영역에서 몇 번째로 크냐라는 이 참조 영역도 달러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룩업 테이블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것, 첫 번째는 순이고 두 번째는 결과니까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쓰는 거잖아요. 정확히 일치하는 거 쓰면 안 되거든. 왜냐면 4등서부터는 안 나와. 이렇게 되면은 1, 2, 3등은 나올지 몰라도 4등, 5등, 6등, 7등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하게 일치하는 걸 쓰는 거니까 생략해도 되고, 쓰려면 true 이렇게 쓰면 되고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이 함수도 뭐라 할까? 가장 많이 나온 함수 중에 하나인 랭크랑 룩업 계열의 함수랑 걸어서 같이 나와버린 거죠. 예. 아주 잘 만든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비고. 이건 무슨 함수일까요? 연도가 2014년이나 2013년 같으면 초보라고 쓰래요. 물어봐야지. 는 if 2013년이냐? 2014년이냐? 그럼 연도를 물어봐야 되니까 이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거이거나 저거이거나 써야 되니까 뭐다? 오화 함수를 써야 되겠죠? 기억 써볼까요? 오화 함수 안에다가 이어. 뭐에 이어가? 가입일에 해당하는 이어가 2013년 또는 이어 가로 열고 가입일에 해당하는 이어가 2014년 이렇게 2013년이나 2014년이면 뭐라고 쓰고 초보라고 쓰고 아니면 빈칸을 쓰래요. 잠깐만. 자, 그렇게 되면 답이 이렇게 나오죠. 답을 보여드릴까요? 좀 크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는 C의 16번째, C 16번째라는 내 가입일이 예, 2013이냐 연도가 또는 2014냐 연도가 5화라는 함수로 괄호 안에서 두 개를 묶어버렸죠. 이거 혹은 저거이면 뭐하죠? 그러면 초보 아니면 빈칸. 이거를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함수를 손으로 풀어봤단 말이에요. 손으로. 는 if 가로 열고 하고 손으로 이렇게 써봤단 말이에요. 손으로 써보면 쉽지는 않은데 예, 직접 몸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키보드로 쓰는 것도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출석부에 동글뱅이가 들어갔어요. 한 개면 25%, 두 개면 50%, 세 개면 75%, 네 개면 100%래. 추수함수를 쓰래. 추수함수. 자, 그럼 는 추수라는 함수를 쓰고 이때 인덱스 넘버 밸류 1, 2, 3, 4 나가는데 마법사로 본다면은요 그 값이 1이면 25%고 25%라고 다운표에다 써야 돼요. 여기다 50% 이렇게 직접 쓰면은요 50%가 0.5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50%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 또 최우수, 우수 이럴 때는 글자만 써도 알아서 따옴표가 들어갑니다만 지금은 25%, 50%, 75%, 100%라는 거는 숫자잖아요. 숫자. 그러니까 숫자 값을 써놓고 나서 글자가 되게 하려면 따옴표를 직접 써야 돼요. 75%라고 썼는데 얘는 0.75가 되니까 얘는 반드시 따옴표로 개별적으로 써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떨 때 25%, 50%, 75%, 100%라는 거예요. 이 값이 1, 2, 3, 4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1, 2, 3, 4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카운트 A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함수를 카운트 A라는 함수를 하나 쓰는데 없으면 함수 추가 들어가서 자, 카운트 함수 중에서 카운트 A가 되는 거죠. 카운트 A. 이때 여기 그렇죠? 얘 4개의 글자의 개수가 몇 개 있느냐. 그래서 그 글자의 개수가 하나, 둘, 3개니까 75%가 되고 4개가 되면 100%가 되고 2개가 오면 50%가 되고 1개가 있으면 25%가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예, 요 카운트 A에 의한 결과 값이 1, 2, 3, 4 중에 그래서 1이라면은 25%, 2면 50%, 3이면 75%, 3은 100%라고 나온 거니까 그것이 이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죠. 네. 추수함수는요,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추수함수는요, 이 값에 따라서 1, 2, 3, 4일 때 1, 2, 3, 4일 때 25%, 50%, 75%,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 거 보면은요, 망고 수입 횟수, 망고 표 5. 망고라는 글자가 몇 번 있느냐, 디카운트를 쓰래요. 뒷섬은 합계니까 아니고 디에버리지는 평균이니까 아니니까 디카운트를 써야겠죠. 는 디카운트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가 데이터베이스고, 컴마, 지금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망고에 해당하는 월의 개수를 세도 되고 수입가나 수입량의 개수를 세도 돼요. 상관없어요. 과일명의 개수를 셀 수는 없죠. 디카운트니까 숫자를 세는 거니까. 예. 월을 찍어도 돼요. 그럼 망고가 하나, 둘, 세 번 나올 테니까. 수입가의 개수를 세도 하나, 둘, 세 개 나올 테니까 상관없습니다. 조건은 과일명이 망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뭐 아주 단순한 함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은 월은 빼고요, 과일명은 일단 들어가야 돼.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만 블록 잡아도 되고요, 요렇게만 블록 잡아도 되고, 요렇게만 블록 잡아도 되고, 다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수입가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제가 마우스를 클릭을 했는데, 블록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수입가의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때는 요 항목 이름이 월을 선택해야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블록을 잡았다면은 수익가나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다 잡는다.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편하게 할 겁니다. 뒤에다가 이제 몇 회라는 글자를 써야 되니까 앰퍼센드 써가지고 몇 회라고 쓰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게 답은 나올 거고요. 분석 작업. 먼저 부분합. 결제 방식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래요. 결제 방식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래요. 그래서 내림차순했고, 부분합에 가서 그룹화 항목은 당연히 결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 세 가지에 대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평균을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먼저 계산한 합계 위에 새로 계산한 평균이 차지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답은 맞는 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부분합을 할 때 결제 방식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했으니까는 반드시 부분합에서도 그룹화 항목은 결제 방식, 이건 같아야만 된다라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네. 자, 분석 작업 2번. 목표값 찾기를 하래요.
뭐에 대한 월 납입금 F 7번째 셀에 대한 크루지라는 거에 월 납입금을 50만원으로 줄이려 그러면 기간을 얼마로 줄여야 되냐 하는 거죠. 여기다 놓고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셀은 당연히 그 월 납입금이라는 함수가 수식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이때 이거에 찾는 값은 50만원이고요. 이때 바꿀 것은 기간이었죠. 상환 기간. 확인 누르면 50만원이 되면서 상환 기간은 43.99 이렇게 바뀌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요. 대략 자동으로 반올림하게 해놨는지 몰라도 4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 얼마였다고? 36개월에서 44개월로 늘어나면, 상환기간을 늘리면 매달 50만원씩 내고 이 크루즈라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목표값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예. 매크로 작업.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가 하나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항목 첫 번째 줄을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석 1번으로 바꾸는 이런 경우 하나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삽입에 가서 단추네요. 1번은 단추죠. 그렇죠. 단추는 반드시 개발 도구가 있어야 돼요. 개발 도구를 빼려면 오피스 단추에서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해 줘야만 되는 거고요. 2010이나 2013으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위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발 도구가 없으면 여기에서 옵션에 가서 개발 도구라는 항목을 넣어줘야 상단에 개발 도구가 뜬다. 나머지는 동일해요. 나머지 동일합니다. 자, 개발 도구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단추 눌러서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단추죠. 얘를 I3부터 J의 4까지 쓰고 글자를 지금 써도 되고 나중에 써도 돼요. 여기다가 총점이라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총점이라는 매크로를 기록 총점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첫 번째 눈썹 가로 열고 블럭 잡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하고 요대로 둬도 되고 그냥 뭐 밑에다 찍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기록 중지. 그래서 이 단추라는 걸 누르면 총점이 나오면 되고요. 그렇죠? 이때 이 글자를 고치려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여기다가 총점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릭하면 답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 그룹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I의 7부터 J의 8까지 여긴 서식이라고 쓰시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서식 기록
확인. 자, 얘들을 블럭 잡아서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번, 그리고 개발도 가서 꼭 기록 중지. 여기 가서 기록 중지 하셔도 되고, 화면 밑에 준비라는 거 옆에서 기록 중지해서 상관없어요. 예, 기록 중지. 자, 그래서 얘가 아까는 색깔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서식을 누르면 짠하니 바뀌고, 총점은 누르면 짠하니 합계가 나오고, 매크로를 두 가지 만들었다 이거죠. 매크로에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요, 잘 만들어 놓고 기록 중지를 안 눌러서 베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록 중지를 꼭 눌러서 마무리를 지셔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트 문제. 기존에 있는 차트를 가지고 아무런 꾸미는 게 없나 봐요. 자, 생산량이 보여요? 생산량이라는 애가 보이냐고. 여기 빨간 게 안 보이잖아요. 뭐 어떻게 선택을 해요? 이 차트에 가면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 있는데, 디자인 말고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생산량이라는 계열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생산량이라고 하는 계열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이진 않지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얘를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세요. 뭐로?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죠. 그렇죠? 얘를 바꾸면 그때 이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에 가서 서식을 누르셔도 돼요.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누르면 되니까. 얘를 보조축으로 넘겨요. 그게 1번 문제였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이 계열을 어떻게 선택한다? 디자인에는 없고요. 레이아웃이나 서식에 가면은 여기서 지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산량을 선택하고, 생산량이죠. 생산량을 선택하고,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했다? 아까 서식에 가서 보조축으로 보내고, 아까는 기존 축에 있었는데 보조축으로 보내고. 자, 그 다음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놓고 굴림체 어디 갔냐? 그 다음에 20 굵게.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주축은 20만원 단위로 움직이게끔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축은 400 단위로 가래요. 400 단위로 가래요. 그 다음에 범례는 아래쪽에다 넘기고요. 밑에 범례는 아래쪽에 넘기고요. 범례는 또 어떻게 꾸미라고 되어 있죠? 굴림체 너비 크기가 12. 그리고 차트 자체는 선택해서 테두리 스타일을 2포인트로 바꾸고 둥글게.
여기 모서리가 아까보다 어떻게 됐다?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됐죠? 둥글둥글하고 두툼하게 되고 둥그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이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